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물질대사 같은데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합성 또는 분해가 화학 반응이잖아. 근데 그게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면 특별히 물질대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196페이지 앞이면. 물질대사의 뜻은 여기 보면 뭐 합성하거나 분해 표현은 없네. 합성 또는 분해하는데 어디에서? 생명체 내에서, 그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한다. 이거는 직관하겠다.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 두 가지가 있다. 1번은 합성, 2번은 분해. 합성 아니고 분해. 자, 이 물질대사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동반된다는 얘기 있지? 에너지가 드나들어야 돼. 예를 들면은 이 화학 반응에서 동화가 있고 이화가 있어. 이 이름을 붙인 거야. 합성이 동화고 분해가 이화야. 여기다 좀 적어볼게. 합성이 동화, 분해가 이화. 그럼 요걸 기반으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데 합성의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고 거기 써있으니까 끔찍하자. 광합성이고 분해의 대표적인 게 세포호흡이야. 광합성과 세포호흡. 광합성할 때 비대에너지가 흡수되는 거 알지? 그래서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이렇게. 원래 갖고 있던 물질 에너지가 비대를 흡수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이만큼 올라가다. 에너지가요? 그 동화작용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이잖아. 세포호흡하면 물질을 갖고 있던 에너지 뱉어야 돼. 오히려 이렇게 뱉는다고. 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원래 이만큼 갖고 있던 에너지를 뱉어내면서 이만큼으로 줄어든 거. 그 에너지를 쓰겠네. 요걸 사용하는 거야. 이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지. 근육 활동하던가 말하던가. 그럼 쟤는 뭐예요? 쟤는 동화는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비대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든 다음에 저걸 다시 그렇지. 그걸 이제 빼내면서 내 활동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지. 그 얘기가 첫 번째 얘기인 거야.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동화든 이화든 아까 봤던 그래프상에 에너지 출입이 있다는 거. 그럼 두 번째, 물질대사는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 원래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게 원자의 재배열이야. 화학 반응은 원자의 재배열이야. 그럼 원자 수준의 결합이 끊어져야 재배열을 할 거 아니야. 네. 끊기 위한 열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 그래서 고온에서 일어난다고 화학 반응은 다. 근데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고온에서 일으키면 난 익어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효소라는 거가 필요해. 단백질로 된 거고 봐. 효소는 그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야.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 이걸 난 주먹으로 그냥 예를 들어줄게. 이게 효소라고 쳐. 그럼 이 입체 구조에 맞아떨어지는 물질을 인식할 수가 있어. 붙잡을 수가 있어. 그걸 붙잡아서 형태 변화를 통해서 부셔. 열 에너지로 부시는 게 아니고, 열 에너지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출입을 시켜서 부시는 게 아니고, 형태를 인식해서 붙은 다음에 그 붙은 거가 구조가 바뀌면서 부신다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효소 덕분에.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저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난다. 저온 반응이 가능하다. 입체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온에서도 반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질대사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계마다 효소가 있어. 만약 포도당에 놓쳐봐. 포도당이 처음에 육각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 육각형. 이거를 절반으로 포개는 효소가 있고 여기서 낮게 포개는 효소가 있고 여러 가지 효소가 한꺼번에 작용하는 거야. 단계별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1단계로 효소를 뭐 반으로 쪼개준다. 두 번째는 이거 구조를 변형시켜서 얘랑 똑같이 만든다. 세 번째는 뭐 여기서 뭘 하나씩 쪼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계마다 작용하는 효소가 있어. 그리고 단계마다 에너지가 야금야금 방출되고. 알겠지? 이거 봐봐.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연소는 물질대사 같은 경우는 단계마다 야금야금 작용하니까 내 몸이 불타지 않는 거지. 저 한 번 해보면 이제 포도당 연소되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 연소. 고온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엄청난 다량의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 불탄다고. 근데 야금야금 하니까 내 몸이 타지 않는 거야. 됐어요. 이게 동화와 이화였고 다음 효소의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소가 아까 3차원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라고 했잖아.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
특별히 우리가 생체촉매라고 해. 생체촉매고 그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생체촉매인데 아까 동화가 됐든 이게 동화거든. 이게 이화고 이화는 반응물에서 내려오지. 동화는 반응물에서 올라가는 게 동화야. 올라갈 때 에너지 장벽이라는 걸 거쳐야 돼. 에너지 장벽. 이 에너지 장벽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효소의 역할이 뭐냐?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그럼 장벽을 넘기 쉽겠지? 활성화 에너지가 원래 빨간색이 정상인데 효소가 있으면 파란색으로 낮아진다고. 원래 빨간색이 정상인데 파란색으로 낮아진다고. 그 넘기 쉬워질 거 아니야. 그 넘기 쉬워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넘기가 쉬워진다. 그럼 반응이 빠르게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요소들 이름 다 알아야 돼. 봐.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반응물부터 꼭대기가 활성화 에너지야. 반응물부터 꼭대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 요 두 개가 활성화 에너지야. 요게 활성화 에너지. 반응물부터가 생성물이 아니고 나중에도 시험 냈을 때 여기다 체크해 또 활성화 에너지는 생성물로 보는 게 아니고 반응물이라고 반응물. 반응물에서 넘어야 되는 거잖아. 반응물에서 넘어야 되는 거잖아. 최소한 에너지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반응물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로 정의하기 때문에 끝에서 보면 안 돼. 앞에서 봐야 돼. 네. 앞에서부터 넘어야 되는 장벽이 그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반응열이라는 개념이 있어. 반응열이 요만큼 처음과 끝의 차이. 요 두 개가 이제 반응열 되는 거야. 이 반응열을 흡수하거나 망쳐야 되거든. 이때 촉매가 있든 아니 촉매가 없든 촉매가 있든 반응열은 변함없어. 네. 그러니까 촉매가 하는 기능은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주는 거지. 네.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주는 거지 반응열은 못 바꾼다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에서 바꿀 수 있고. 그럼요. 저 앞에 거랑 뒤에 거의 반응열은 같다예요? 효소에 의해 바뀌고. 다음 얘 같은 경우는 효소에 의해 바뀌지 않아. 반응열은 그 화학 반응의 특징이야. 이 반응이 일어나면 효소가 있든 없든 간에 반응열은 이만큼 고정되어 있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낮아지는 거지. 그게 촉매 기능이더라라는 게 이 내용이야. 반응물부터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효소 작용.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서 아까 입체 구조를 인식한다고 했잖아. 그걸 이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건 요 어디서 효소가 입체 구조,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고 한 종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고 이걸 뭐 열쇠 자물쇠 모델이라는 표현도 써. 열쇠 자물쇠 1대1로 반응한다고. 다음 효소는 특징이 재사용 가능해.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다. 한 번 반응한 다음에 또 다시 반응할 수 있어. 아, 효소가 저 반응물을 부수는 거군요. 부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어. 반응을 두 개를 인식한 다음에 봐봐. 얘가 얘랑 얘를 인식해서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 그럼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효소인 거야. 얘는. 또는 이렇게 붙여갖고 이걸 이렇게 변형시키면 이렇게 뗄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이화작용을 일으키는 효소인 거고. 자, 여기 실험에 나왔다. 카탈레이즈 실험인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서 카탈레이즈에 의한 반응식적이라는 문제 자주 나왔거든. 적어줄게. H2O2를 분해하면 물과 산소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H2O2지. 그럼 H2O 빼면 O 하나잖아. 산소 반분자가 나와 이렇게. 산소 반분자. 근데 산소 반분자가 또 존재하지 않잖아. 여친 반면이잖아 이게.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둘, 하나. 이게 정답이야. 만약에 소수명으로 적으라고 하면 이거 적으면 돼. 카탈레이즈 작용. 적어놔 새끼야. 맨날 교재 안 나와 있잖아. 소수명으로 존나 물어본다니까 맨날. 한두 학교에서 본 게 아니야. 네. 혹시 화장실 좀. 네. 카탈리즈 실험인데 이 생감자에 카탈리즈가 들어있어. 감자 조각을 넣으면은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잘 돼갖고 거품이 이빨이 생겨. 근데 여기 보면 생감자가 있고 삶은 감자가 있는데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삶으면 파괴돼. 변성된다고 변성.
그럼 만약에 하나는 색감자를 놓고 하나는 살면감자를 놓으면 살면감자 쪽은 거품이 안 생겨 아예. 얘는 거품이 생기고 이 거품이 산소야 산소. 또 두 번째 실험으로 이 거품의 양 가지고 실험하는 게 이 얘기고 거품의 양 가지고 실험하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산소 기체니까 향불이 다시 탐지한다고. 산소 검출하는 거예요. 이 기체가 산소인 걸 확인하는 건가. 됐어요. 효소와 생명현상, 뭐 광합성, 세포호흡, 출혈시 혈액 응고, 간에서 독성물질 분해, 그다음에 뭐 물질의 합성, 영양소 소화 전부 다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 일상생활에서 효소를 활용하는 예가 나와. 발효식품 만들 때 효소 필요하고요. 고기 연육제, 그 갈비찜 할 때 고기가 야들야들하게 해주는 역할하는 거. 그다음에 식혜도 이제 아밀레이즈가 있어야지 엿당으로 바꿀 거 아니야. 그다음에 치약에 효소 들어있고 그 각종 영양분 안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효소가 그 치약에 들어가 있고 화장품도 각질 제거가 단백질 제거이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세제 같은 경우는 기름을 제거해야 되지. 기름때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 제거하는 효소가 있고요. 의약품, 소화제 같은 게 아예 그냥 효소를 약품으로 만든 거고 의료기기에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 그 포도당을 상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산업분화, 섬유, 의류 그 탈색할 때 첨가제 탈색할 때 필요해. 첨가제 얇게 탈색하려고 하면 효소가 더 필요하다. 섬유효소, 분해 효소를 이용한 탈색. 그다음에 폐수 정화하거나 오폐수 정화하거나 바이오 에너지 생산할 때도 효소가 필요하더라라는 내용. 뒤에 문제 이제 싹 풀어볼래. 여기까지 202까지.